두 번째 이슈 저격수 정태웅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진 규모가 3.9였는데 직접 진동을 느끼신 분들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자는 시간인데요. 상당히 저는 뭐 폭격 맞는 줄 알았어요. 진동이 심했고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저기는 진동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주택 전체가 흔들렸고 또 땅이 꺼지는 그런 흔들림을 느꼈고요. 그리고 4살 배기 우리 손녀가 있지만은 손녀도 깨어가지고 기차 사고 났나 하고 자기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진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들 놀라신 것 같아요. 이 3.9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 지진인가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던 때가 그 수준이 1차 핵실험에서 네. 규모 4.0이었습니다. 아, 4.0이요? 네. 그보다 0.1이 적은 숫자인데요. 3.9라면은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70% 수준입니다. 네. TNT 폭약으로 치면은 1만 킬로가 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제 여진도 계속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지진이 나면 여진이 계속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규모 4 정도 되면은 여진이 여러 차례 나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 차례 나게 돼 있고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지진이 얼마나 나는지 찾아보니까 발생하는 건수로 보니까 점차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는 지진과 그렇지 않은 지진까지 합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왔던 추세였던가요? 그동안 규모 4급의 지진은 해양 지역을 중심으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반도에 일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1990년부터 정밀한 관측이 시작됐는데요. 네. 세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죠. 규모 4급은. 예. 그러니까 해양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왔는데 육지에서는 드문 경우인데 이번에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육지에서 드물게 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이 좀 놀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의 골이라고 하잖아요. 환태평양 지진 때 거기에서 한국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진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지진 왜 나는 건가요? 네, 불의 골에서 나는 전형적인 지진이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2011년도에 그때 일본 열도가 2m 이상 움직였습니다. 동쪽으로. 그러면은 인접한 한반도도 영향을 받아서 딸려서 한 최대 5cm 정도 움직였는데요. 이동을.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그 이동 거리는 작아지지만 아무튼 지구상에는 그런 식으로 한 군데서 이동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연동해서 일어나니까 지진 안전지대라는 거는 개념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안전지대가 아닌 곳으로. 그만큼 힘이 축적돼서 용수철처럼 그것이 축적되다가 풀리는 게 이제 지진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혹시 지진에 더 특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한 지진 관측이 30년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가? 네. 그 정도 스케일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의 지진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관측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위험하지 않다 하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관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적된 정보가 좀 적네요.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지진이 제일 크게 났던 게 1980년에 북한에서 평안북도에서 5.3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5.2, 5.1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줄을 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규모 5에서 이제 건물에 이제 피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규모 4 이번 정도는 건물 피해가 일어나기 힘들고요. 참고로 일본의 니가타 지방에서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2번 일어났는데 규모 5 정도에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상자가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 규모 5 정도의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이 내진 설계 돼 있는 상황을 찾아보니까 건물 10개 중에 7개가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고 나와요. 이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그 내진 설계가 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전 건물이 문제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법을 제정해서 차츰 이 내진 설계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막대한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내진 설계라는 부분은 참 시민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한 2주 전에 그 지진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구름 사진인 것 같다면서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지진이 나니까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지진운이라는 건 믿을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과거 일본에서도 그 지진운 얘기가 많이 떠돌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그게 정설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지진운을 비롯해서 뭐 동물의 이상 행동이나 뭐 그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우연히 된 걸 가지고 얘기하게 네. 되니까 네. 이제 그게 정설이 되려면은 항상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군요. 예, 그냥 예. 관심이 있다 뿐인데 지진이 났을 때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본에서 행해지는 매뉴얼인데 지진 자체보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를 잠그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진이 나서 이제 폭발하는 폭발하고 경우. 네. 이제 그 화재, 그러니까 지진 자체보다 지진 화재로 인한 그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대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진동이 일어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건물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네. 요동이 심한 경우에는 낙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절대로 이 요동치고 있을 때 건물 바깥에 급히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건물이 그 부실 건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탁 트인 방보다 이 기둥이 많은 좁은 방에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가 제일 안전한데요. 그러니까 네. 기둥이 많으니까 건물이 혹시 붕괴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데가 화장실 이런 좁은 공간입니다. 아, 뭐가 이렇게 쓰러질 위험이 좀 예. 덜한. 네네. 그렇군요. 다들 지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걸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